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토트넘 허스퍼와 계약 상황에 물음표가 붙은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유럽 현지 언론의 이적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막대한 자금을 선수단에 투자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명문 클럽 갈라타사라이가 2025년 1월 당장 이번에 열리는 이적 시장 기간 안에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며 이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보도가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인지 현지 기사의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현재 유럽 축구 상황을 분석해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오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의 스포츠 해외 축구란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지구의 파장을 일으킬 이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지금 튀르키예 언론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영입설인데요. 스포츠조선에서 튀르키예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소개한 갈라타사라이 손흥민의 강력구에 토트넘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현 시점에만 벌써 12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는 단순 썰이 아닌 분위기라면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스타뉴스의 김우종 기자 역시 충격,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가 끝난다. 튀르키예 명문 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소개했는데 역시 7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유럽 축구 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갈라타사라이 유니폼을 입은 합성 이미지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도 원문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에 나온 기사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1월 20일쯤에 알려졌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제목은 갈라타사라이가 또 다른 대형 이적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또다시 월드스타를 영입하고자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또 메인 사진으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나와 있진 않아요. 누가 새로운 갈라타사라이의 영입 대상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나온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의 보도인데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나틱이라는 매체 자체가 튀르키예 내에서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신력이 높은지 여부에는 큰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확실하게 정제된 내용, 체크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떠도는 소문도 적극적으로 많이 볼만한 내용이라면 소개하고 있는 매체인데 다만 이 보도의 내용은 꽤나 디테일한 세부적인 이름과 또 조건과 상황들이 언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적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는 믿을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또다시 월드스타를 데려온다라는 얘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영입했잖아요. 물론 1년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나폴리와 연장 계약을 하고 내년 여름에 더 큰 리그의 더 큰 팀으로 정해진 그 바이아웃 금액을 통해서 이적하기 위한 본인의 연봉 조건을 좀 끌어올리면서 갈라타사라이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이제 빅리그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빅터 오시멘을 나폴리에서 데려오는 과정에는 엄청난 임대료와 또 빅터 오시멘의 연봉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터 오시멘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이적 폭탄이라는 것은 충분히 갈라타사라이가 이미 오시멘 영입을 통해 확인한 이런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월드스타, 또 다른 검증된 인기 스타를 데려오겠다라는 의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요. 파나틱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라타사라이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스타를 주시하고 있고 에이전트인 조지 가르디가 이 갈라타사라이의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이적료를 확보받고 예산을 컨펌받고 그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갈라타사라이 구단 측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협상의 전문가로 알려진 조지 가르디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성사시키고 와라 라고 명령이 내려갔다는 건데요. 갈라타사라이의 이러한 영입 계획은 올 시즌 투자 대비 그 기대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탄력을 받고 있다. 투자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계속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영향을 미칠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좀 늦게 나와요. 측면 보강이 현재 갈라타사라이의
영입 전략에 있어서 핵심 의제라고 하면서 지난 시즌까지 좋은 활약을 했던 핵심 측면 공격수들이 떠났기 때문에 아직 그 공백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테테가 그리스 클럽인 파나티나이코스로 이적을 했고, 또 야심차게 영입했던 윌프리드 자하는 본인의 의지로 인해 올랭피크 리옹으로 임대 이적하면서 튀르키예 무대를 떠났고, 또 튀르키예 국가대표 선수인 케렘 악투르코글루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유로 이적료를 통해서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벤피카로 이적을 했거든요. 즉 3명의 핵심 측면 자원이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물론 이 선수들이 떠난 가운데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했던 롤란드 살라이를 600만 유로에 영입을 하면서 대체 자원을 데려오긴 했지만, 이 롤란드 살라이가 오른쪽 측면 자원이거든요. 왼쪽 측면 자원, 즉 자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속에서 또한 그 역할을 나눠볼 수 있는 또 다른 2선 미드필더 하킴 지에흐가 팀을 떠날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적 자금, 인건비에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킴 지에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들어서는 갈라타사라이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하킴 지에흐의 에이전트가 선수 측이 미국에 가서 도전하길 원한다라는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고 하고, 갈라타사라이 역시 막지 않겠다, 전반기 끝나고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면서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팀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에흐가 떠나는 그 자리를, 이선에서의 득점 생산력을 갖고 있는 유명 선수, 베테랑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손흥민 선수다라면서 기사의 중간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이적 작업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면서 토트넘의 32살 한국인 스타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되는 지난 여름에 떠난 악투르코글루, 테테, 자하 같은 선수, 그리고 지에흐 같은 경우도 중간 이적 기간에 떠나보낼 이 갈라타사라이가 그 공백을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스타로 채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현재 맺은 계약이 내년 여름에 만료되지만 갈라타사라이는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아니라 1월 달에 이적료를 제시해서 영입을 하고자 한다. 당장 올 시즌 도중에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토트넘 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자유계약 선수인 채로 영입을 시도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옵션 발동을 거의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 여름에 FA 영입은 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파나틱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거대한 작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갈라타사라이의 앞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에 1년 옵션 조항이 있고, 아마도 며칠 내로 이러한 계약, 연장 옵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 내년 여름에는 최소한 선수의 의지에 따라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여건이라면 사실상 1월에 투자하려고 했던 즉시 이적료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갈라타사라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틱에서 추가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 토트넘 계약 상황에 대해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9월, 최근 한 2달 전에 토트넘 측과 손흥민 선수 측에서 계약 갱신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 갱신 문제는 2, 3년의 장기 계약 제한이 아니라 1년 연장 옵션에 대한 생각을 물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는, 저희가 영국 현지 비즈니스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지금의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 발동이 아닌 신규 계약을 연봉 인상과 함께 제시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지만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원치 않는다. 그게 된다면 사실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토트넘 구단에서도 공식 협상 테이블은 아니겠지만 손흥민 선수 캠프 측이라든지 관계자를 통해서는 타진했다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든지 또 현재 요한 랭 디렉터가 손흥민 선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고 또 팀 정신이 강한, 팀에 피해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굳이 감독이나 뭐 함께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중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토트넘이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한 1년 연장 옵션에 묶여 있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갈라타사라이 구단의 두루순 웨즈벡 회장은 이 협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르디에게 이적 예산 최대치와 더불어 연봉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의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측과 예비 미팅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는 사실 보스만 룰에 의거해서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아야 1월이 됐을 때 자유롭게 공식적으로 협상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불법 접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미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대화 정도 수준을 가져가면서 어떤 형태로 토트넘과의 문제를 풀고 어떤 조건으로 토트넘의 합의와 손흥민 선수의 합의를 끊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 튀르키예의 파나틱은 영국 언론에서 보도했고 또 스페인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는 결심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팀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 팀이 바르셀로나라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이에 대한 부담과 또 올 시즌에 다른 그 기존 자원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상황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사실 큰 돈을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에게 쓸 여력은 없거든요. 다만 아시아의 마케팅 스폰서십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경우 손흥민 선수를 바르셀로나로 보내고자 하는 이 대리인 그 3자 대리인이 이 여건을 마련해 줄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데쿠 디렉터라든지 라포르타 회장과 또 플릭 감독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조건을 이제 시즌 막판에 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당장 적극적으로 추진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의 이적료가 없는 채로 와야 되고 이적료를 조금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아시아 기업 스폰서십이 따라와야만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단계는 아니고 올 시즌이 거의 끝날 시점이 되어야만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팀들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 측에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들은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가 1월에 당장 영입을 하고자 하는 내지는 1월에 계약만 맺고 내년 여름에 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손흥민 선수의 반응이 어떨지 또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이 어떨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토트넘과 갈라타사라이는 최근에 공식적인 만남이 있었죠. 바로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11월 7일에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치렀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갈라타사라이가 3대2로 승리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이 당시에 튀르키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장 분위기 정말 좋다. 경기장도 좋고 또 갈라타사라이에 대단한 스타들도 있고 훌륭한 팬들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이제 덕담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 특유의 립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타사라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매력과 또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공식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물꼬를 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와서 펼친 활약이 아직까지도 튀르키예 축구계와 튀르키예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놓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한국인 스타를 튀르키예 슈페르리가로 데려와서 또 튀르키예 리그를 부흥시키고 또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다양한 또 리그 전체 발전과 구단의 발전과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갈라타사라이는 지금 튀르키예 리그 안에서 페네르바체나 베식타스와 함께 3대장으로 꼽히던 팀인데 오시멘 영입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카리도 영입을 했고 메르턴스도 영입했고 지에흐 영입이라든지 정말 유럽의 최고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앞서가는 분위기예요. 11라운드까지 진행된 튀르키예 슈페르리가에서 10승 1무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록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가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쫓아오고는 있지만 승점 차이가 벌써 5점까지 벌어졌고 지금 상황이라면 갈라타사라이가 무난하게 무패 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제압했던 그 경기에서 드러났지만 최근 유로파리그에서도 16강 진출 직행이 유리한 그런 위치로 올라섰고 공식 경기 6연승 정말 파죽지세인데요. 빅터 오시멘이 11월 A매치 기간 직전에 있었던 또 튀르키예 리그 경기에서도 홀로 2골을 기록하면서 3순 스포르전 3대2 승리를 이끌기도 했고 사실 아스널 출신인 토레이라라든지 또 브라질의 촉망받는 미드필더인 가브리엘 세라라든지 정말 좋은 선수들 황혼기를 맞이한 유럽의 흘러간 스타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창 전성기 나이의 스타, 한창 떠오르고 있는 선수까지도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라타사라이는 튀르키예 리그를 넘어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조금 클럽 월드컵까지 내다볼 수 있는 튀르키예 최고의 팀으로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빅터 오시멘이 특히 영입되고 나서 벌써 6경기 만에 6득점 2도움으로 경기당 1골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 스타인 일마즈 역시 최근 4득점 1도움으로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어요. 다만 아르헨티나 공격수 마우로 이카르디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아시다시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좀 큰 부상을 입고 장기 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2선 공격수 베테랑 드리스 메르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세입니다. 내년이 되면 38살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기력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첼시 출신인 벨기에 공격수 미치 바추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0경기 중에 9경기를 교체로 나오고 있어요. 3득점 2도움으로 교체로 나왔을 때의 순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격 라인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새로운 선수가 지금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시멘이 내년이면 떠날 것이고 메르턴스도 내년이면은 이제 경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아크긴의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경우 이카르디의 부상 이슈라든지 바추아이의 선발 출전 시의 경기력 문제, 그리고 오시멘이 떠날 가능성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맨 앞표로도 쓸 수 있고, 본인의 주 포지션인 왼쪽에 아크긴 대신 주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메르턴스의 풀 시즌이 불가능한 그런 컨디션이 될 경우 그 자리도 맡아볼 수 있는 멀티 공격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경기력적으로 전력 강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끄는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오고 이적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팀이든지 달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드는 것인데, 올 시즌 아직 카라바오컵 8강에도 진출해 있고, 또 유로파리그 16강이 최소한 플레이오프로라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FA컵 대회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이 미션을 이루지 않은 채 시즌 도중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사전 합의를 맺고 시즌 후에 나간다는 결정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 가장 좋은 선택지를 기다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튀르키예로 가는 것을 이렇게 이른 시간에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측이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시즌이 끝난 시점에 다른 논의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정도밖에 회신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갈라타사라이의 의지 자체는 진짜일 수 있고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직은 갈라타사라이의 제안을 받아들일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통해서 11월 일정을 재개하게 되는데, 이 경기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AS 로마와의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유로파리그 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거치는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이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가치와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모든 이적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들 한준TV를 통해 실시간 입중계와 현지 정보, 독점 정보 모두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